자, 파이널 모의고사 10번부터 해설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기본은 2부터 n까지 합이 이렇게 돼 있다. 이 기본은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n.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상 쌤이 그랬잖아. 시그마가 있고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모양이 뭔가가 나왔을 때 그게 fn에 대한 식이 나오면은 요건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여기다가 n-1을 넣어서 그죠? 이 식을 위아래를 빼주게 되면은 나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의 전체 항이다. 그지?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n으로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지금 k가 2부터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sm 빼기 그러니까 지금 쌤이 말한 게 이거야. sm 빼기 sm-1 하면 이게 뭐가 나와? 일반항이 나오는 거. 요 내용을 했을 때 이거를 n을 놓고 n-를 빼면은 맞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an 자체가 그러면 2n-m-1이 나오는데 k가 2부터 출발하니까 얘는 실제로 몇 번부터? 3번부터 성립하는 거야. 항상 다음 번호부터 성립한다는 게 잊지 마시고 알겠죠? 조건 다에서는 보면은 숫자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어차피 a1 빼기 a의 10 더하기 a2 빼기 a의 9가 0이라는 뜻인 거니까 얘네들을 이용하게 되면 a1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번 봅시다. fx에 대해서 a에서 곡선에 접한 직선 l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자, 일단은 하나씩 찾아가면서 갈 거거든. 일단 접하는 직선 l을 구해보면 뭐 자체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y는 4x-15가 나오는데 이 점을 b라고 하자. 그럼 b는 0,-15 이렇게 나와. 그지? 자, a가 아닌 점 C에서 접선 L2가 얘를 뭔가 평행할 때. 근데 여러분들 이미 딱 느낌이 왔을 거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3차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과 평행한 점에서 이 접점 두 개의 관계는 3차 함수의 변곡점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근데 3차 함수의 변곡점을 보니까 x가 0이죠. x가 0이면은 무조건 2차 함수 대칭성 생각하면 돼요. f'이 2차 함수니까. 여기가 2라고 했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 점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서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의 y좌표가 지금 0,1이죠. 그러면 이 친구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5였기 때문에 요놈도 역시 똑같이 대칭 관계다. 그래서 17이 돼야 되나? 그죠? 17이 되는 거죠. y좌표. 얘가 지금 쌤이 점선으로 그려놓은 게 y축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항상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특히 풀어야 되고 접근을 할 때 그래프 개형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특히 4차 함수 어쨌든 이 다항 함수들에게 미분계수나 이런 함수값의 조건을 주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어서 이들의 교점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립을 해서 식을 세워라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얘가 a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녀석이라고 칩시다. 알았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f의 뭐 예를 들어서 f의 2가 3이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4다라는 정보를 줬다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뤘던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f의 2가 0이고 f'2가 0이면 fx는 x-의 제곱 인수로 가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긴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여기 숫자가 똑같단 말이야. 숫자가 똑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3, 4는 상관이 없는 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잡아봐. 이거를 말로 해석해 보면 2,3에서 이 함수의 위의 점이죠. fx 위의 점 2,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2,3에서 접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접선은 3차 함수로 따지면은 3차 함수로 따지면 무슨 말이야? fx하고 자, 이 직선을 뺐어. 빼면은 최고치 관계수 a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겹점 하나를 몰라.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접점이니까 그 x-2가 두 개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3차 함수식을 세울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오케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식을 세울 때 이러한 조건들이 x값이 똑같은데 뭐 함수값이나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막 대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x좌표가 똑같으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식 세울 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보면은 쌤이 이제 이 부분, 특히나 이 함수 있죠.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 일단 쌤이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가 이제 정적분 값으로 해석으로 정적분 값 해석으로 하는 방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t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그어. 알았어? 그 절대값 함수를 그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그럼 이렇게 나올 거거든 얘들아. 왜냐면 지금 f'x가 2차 함수니까 접어 올린 게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러면 fx는 a와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a하고 3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그럼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이 gx라고 하는 건 3보다 아래에서는 여기서의 넓이, 정적분 값이 함수 값인가 여기를 x를 끊으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증가를 하겠지 3까지는 그죠? 그러다가 fx를 3부터는 fx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맞지? 이런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gx가 연속 함수인지 아니면 뭐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적분하고 미분의 관계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1번은 2번 방법이 힘들 때 쓰는 방법이고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g 프라임 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함수 그대로 오는 거야 f 프라임 x다 또는 직접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적분이 가능하죠? 왜냐면 F'은 적분하면 F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적분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다 보니까 함수가 이 부분 양쪽 사이드 여기는 F' 맞아요. 근데 이 위로 볼록 부분 같은 경우에는 fx가 아니라 f -f 프라임 x 함수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랑 달라. 그렇지? 0부터 a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f't를 적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 a에서 x까지는 마이너스 f't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f의 a 빼기 f의 0이 되는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f의 x 빼기 f의 a로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다. 즉 실제로 이게 그래서 gx를 직접 구해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gx의 도함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한 대로 f'x의 절대값이다. 그지?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지. f'x의 절대값이 양수니까 이 함수는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태구나. 예를 들면 이거야. 근데 이거는 쌤이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푼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또 반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f'x와 f'x의 부호가 좌우가 달라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맞지? 자, x가 a랑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어디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 요거까지. 요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은 일단은 자, 원래 f'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0이 있는 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3일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최대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최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만 우리가 이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3을 보면은 이게 3보다 클 때 그냥 G'F'이잖아요. 그죠? G'F'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접어 올린 거에다가, 그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긴 F'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극대의 위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볼록 형태에서 되는 거고, X가 3에서 최대값 G3을 갖는 거고, 그게 이제 M이라는 거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하나씩 좀 뜯어보는데, G3이 2의 G의 A라는 조건을 좀 봐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죠.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분식으로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봅시다. G의 3이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절대값 F 프라임 X dx가 2배의 GA입니다. GA도 역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 프라임 X의 절대값 dx인데 어디가 양수고 어디가 음수인지 나오지? 그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0에서 3까지랑 0에서 A까지면은 A에서 3까지로 찢어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F'X dx의 적분값이 A에서 3까지의 F'X의 적분값이랑 같다. 알지? 이거 직접 적분하는 형식으로 가면 되는데 A에서 3까지는 여기 넓이야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 써버리면 되죠. 예, 공식 써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용해서 모르는 상수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를 모르니까 F'X의 최고차 계수를 뭐 m이다 이제 두고 이제 보면은 x-a에 x-3이니까 이거를 직접 넣어서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적분을 해서 식을 세워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값은 뭐뭐가 나오냐면 a가 1이라는 정보하고 m의 값이 마3이라는 정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적분을 하면 돼요. 알았어?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아예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g의 3을 구하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기 m이랑 a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쓰인다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이 둘 다 써야 연립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3번 문제를 가만히 봐보면 두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얘하고 얘 관계를 좀 잘 볼까요? 밑이 똑같죠? 지수록을 푸는데 밑이 똑같으면 일단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칭 관계는 늘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이렇게 있잖아. 근데 보니까 이 둘이 지금 평행이동을 둘 다 시켰어. 또는 뭐 하나만 시켰다던가.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 얘가 만약에 a x제곱인데 이게 로그의 a에 자 x 플러스 4에 플러스 6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럼 얘네 둘을 가로지른 요 직선은 못 구하는 건가? 잘 봐. 이런 거야. 결국에는 애당초에 a의 x제곱하고 로그의 a의 x제곱이 서로 y는 x 대칭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한쪽만 움직였어요. 맞습니까? 한쪽만 움직였습니다. 한쪽만 움직였으면은 대칭인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쪽만 움직이게 되면 쌤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된 모양이 있고 이거를 쌤이 요 y는 x는 3으로 대칭을 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잡았어. 맞지? 그럼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서 1,k.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k겠지. 근데 내가 이 녀석만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시켰어. 맞지? 그렇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점은 9,k가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모양이 서로 바뀌었냐? 그건 아니야. 대칭의 직선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했으면 그들의 가운데 축은 항상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1,k고 9,k가 평균이니까 x는 5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한 양의 절반만큼만 대칭 이동 된다. 대칭 이동 축이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 얘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6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직선 역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직선인 y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3인가요?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쏘리 x 플러스 5라는 직선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대칭 관계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또 이제 함수 대칭 관계도 같이 볼게 이거야. 많이 했던 거야. 그죠? f의 a-x 그리고 f의 b 플러스 x, 포인트는 x가 부호가 다르다야. 거기가 EC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함수 자체가 이걸 항상 만족을 한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중점 a 플러스 b의 나누기 2, 요거의 중점 c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 함수다. 그죠? 쌤이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f에 이런 거 있죠. a-x는 b 플러스 x, f의 b 플러스 x랑 똑같더라. 그럼 이거는 x는 뭐에 대해 대칭이야?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해 대칭이야. 선대칭이야. 위에 건 점대칭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요거죠. 요게 주기죠. 요게 주기. 주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x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함수가 대칭 함수란 얘기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f의 x, y로 좀 볼게요. 이러한 도형이 이렇게 바뀌었다.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x로 대체해서 들어갔다. 2b-y인데, 그지?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x는 a, y는 b로 대칭을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a, b에 대한 점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알았어? 이해했죠? 그러면 이 함수도 잘 봐라. 로그 2x가 이렇게 바뀌었어. y가 부호 바뀌면서 x 더하고 8-x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x 빼기,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8-x로 바뀌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축 대칭도 시켰어. 그지? y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x가 8-x로 바뀌었으면 x는 4대칭도 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 4, 0 점대칭을 시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로그 2의 x를 그렸다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4, 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180도 회전시킨 그래프로, 오마이갓, 180도 회전시킨 그래프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그러면 오랜만에 나온 이제 그래프 분석 문제죠. 자, x1.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점이 여기가 지금 x1, y1인 거, 얘가 x2, y2인 건데 x1이 8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이값 정리 쓰는 거죠. 8분의 1 대입하고 4분의 1 대입해서 크기 관계 비교하는 거야. x1이 8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들어있으려면 대입을 했을 때 어때야 돼? 지금 gx, 여러분들 이게 gx거든요. 이게 gx고 이게 fx인데, 그러면 f에다가
8분의 1 넣은 게 더 작았다가 F에다가 4분의 1 넣은 게 더 컸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확인을 뭘 해야 되냐면 F의 8분의 1하고 G의 8분의 1 중에 만약에 이 기억 내용이 맞으려면 F 8분의 1이 더 작았다가 4분의 1 같은 경우는 G가 더 커야 돼요. F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면 교점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 원리를 활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분명히 대칭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편하잖아. y1하고 y2는 그런 관계라는 거. 니은이 바로 나오지. 원래 이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직접 계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해도 돼요. 연립해서 근거계수한계 쓰고 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대칭관계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중요한데 x1하고 x2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a, b 길이의 최대값은 4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야. 이렇게 세로로 잡았을 때 맞지? 아닌데? 쏘리. 지금 a, b니까 교점이니까 이 a, b니까 자, k가 지금 맞죠? 여기다 잡았을 때 제일 길이가 긴 곳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분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 할 수도 있는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들이 서로 대칭인 직선이 길인 직선이니까 사실은 뭐 수투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곳을 기준으로 두 점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얘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그걸 적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지. 여기다가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세로로 그은 직선이가 이 세로로 그은 거고. 알았지? 그래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알았어? 어차피 대칭이 여기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다음에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거의 최대값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랍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능 때, 아주 새로운 문제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지? 아주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들, 기본 개념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기는 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다. 자, 얘가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가 0하고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후보가 0하고 1인 거고 얘는 평행이동 시켰으니 1과 2겠지.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0하고 1하고 2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좌우극한은 바로바로 그냥 직접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확실하게 한쪽이 다르다. 무적의 숫자 0 알죠? 한쪽이 좌우극한이 확실하게 다르다고 하면은 그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곱해서 비교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번을 연산을 하는 문제가 얘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0에서 체크 좀 해볼까요? 0에서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0보다 작을 때니까 생각해봐. f의 x-1은 얘는 전체적으로 f의 x-1이라는 함수를 평행이동을 다 시킨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을 x축으로 1만큼 다 이동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은 함수가 평행이동해서 달라질 텐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f의 x-1은 한결같이 위에 있는 함수 a의 x 그지? a의 x-를 넣은 요 놈이 좌우극한이 다 될 거야. 그지?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똑같이 a의 x-1 플러스 1이 될 건데 그죠? x가 0일 때 이 함수 fx 함수는 어떻게 되겠냐? 하나는 ax 플러스 1에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0을 집어넣으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모양이 똑같잖아. 근데 확실하게 지금 b랑 a가 다르다고 할 수 없으니 b랑 2가 같던가 또는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거 맞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게 0이던가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잖아. 그죠? 집어넣은 거.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2구나.
sorry 플러스 2입니다. 2 잘못 옮겨 적었네요. 위에 문제가 2였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든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풀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무조건 푼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자, 15번 갈게요. 자, 15번을 보는데 일단은 공차가 정수인 우리 이제 9월에도 나왔었지만 공차가 정수다 모든 항이 자연수 정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원래 하는 건데 약수배수 형태로 가든가 부등식을 풀어서 그 범위 안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던가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항이 있네요. 이거인 자연수 PQ의 순서상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사실 최근에 한 수열 문제 중에 가장 좀 아주 무식하지도 않으면서 생각을 좀 방법을 잘 정해야만 풀 수 있는 좀 괜찮은 문제 같은데 일단은 공차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라고 잡게 되면은 그죠? 첫째 항이 B 근데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A, P 뭐 이제 수열의 항을 직접 세팅을 할 수 있겠죠. 뭐 B 플러스 P 마이너스 1 D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은 생각을 해봐봐. 첫째 항의 자연수는 공차가 양수면 계속 얘가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A의 P는 A의 Q 플러스 2 형태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 차이 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해 그런 애들이 12개가 돼야 되는데 공차는 정수야. 뭐 공차가 뭐 2분의 1,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공차가 1단위로 커지기 때문에 공차가 1이나 2면은 어차피 걔네들은 계속 1 차이가 나면서 날아갈 거고 2 차이가 나면서 날아갈 텐데 그러면은 어때요? 12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아지는데 또 공차가 3이면 첫 번째 항이랑 다음 항이 차이가 3이 나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의 AP 빼기 AQ가 2가 되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양수가 되면은 안 돼요. 따라서 공차는 음수라는 결론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 어차피 같은 원리로 음수도 마찬가지지. 음수도 D가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간격이 이 차이 나는 걸 계속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D가 마3 이하의 어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딱딱딱 3 간격으로 맞게 되는 애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맨땅에 헤딩 해봅시다. A의 P를 어떻게 세팅을 해? A의 P는 당연히 DP, 그죠? 마이너스 D 플러스 B 형태로 일반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A의 Q는 일반항 뭐 많이 만들어봤자 D, Q 마이너스 D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알았지? 그게 2 차이가 나던 그러니까 절대값의 차가 2가 나도록 하는 애들을 찾고 싶은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번호상으로 P하고 Q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P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맞죠? P가 Q보다 번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공차가 음수잖아. 그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번호가 P가 더 크니까 점점 항들은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AP의 절대값에다가 절대값이 AQ의 절대값에 플러스 1을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양수가 돼야 돼. 0도 돼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지? 공차가 음수니까. 따라서 이거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관계식 음수니까 마이너스 dp 플러스 d 마이너스 b는 dq 마이너스 d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첫째 항 b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모든 b의 값을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모든 b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b를 한번 찾아주면은 b의 모양이 일단은 복잡하긴 해도 하나 나오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에 이제 q가 p보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q 번호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AQ가 음수가 되니까 AP는 마이너스 AQ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도 똑같이 b의 값이 나오게 돼요. b는 이제 미리 해서 쌤이 이제 적어줄 테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 어때? 모양 자체가 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차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수를 세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PQ의 순서상 개수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부분 P 플러스 Q에서 뭔가 순서상이 나올 것 같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D의 값을 정수를 하나씩 이제 세팅을 해서 개수를 좀 찾아주면 좋은 거거든. 알았지? 일단은 우리가 n번째 수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큰 순으로 나열할 때 12개가 되도록 하는 그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하는데 우린 5번째까지만 찾고자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D를 하나씩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D를 이거 어쩔 수 없다. D의 값이 마이너스 3 이하니까 마이너스 3일 때부터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맞지? 여기서부터도 이제 이야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게 D가 마 3이거든. 근데 얘들아 B가 지금 뭐냐면 첫 장이 자연수야 되니까 이 둘의 공통적인 부분을 봐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야. 기본 세팅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D에 E-P 플러스 Q라는 값 둘 다 분자로 똑같죠? 얘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 그럼 D가 지금 마3이니까 그럼 저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P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2의 배수여야 돼요. 그죠? 2의 배수여야 됩니다. 맞니? 그죠? 그러면은 순서상 개수가 12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m의 값은 얼마야 되냐 이거지.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가 12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PQ가 결국 다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걸 제외시킨다고 생각하면 좀 쉽거든. 그래서 12개가 되려면 m의 값은 13이 돼야 돼. 그래서 m의 값은 13이 돼야 돼. 같은 거 빼고 나머지가 12쌍이 나오려면. 오케이? 자, 그래서 m이 13이면 결국에는 P 플러스 Q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P 플러스 Q가 지금 26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B의 값은 얼마가 나와? 35. 그 다음에 37.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P하고 Q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죠?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 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별거 아니죠. D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똑같아요. D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이번에는 P 플러스 Q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EM 플러스 1로 하든 알았어? 이건 알아서 하라고. 근데 EM 플러스 1로 하든 마이너스 1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P 플러스 Q가 얼마가 되는 거. 둘 다 가능하죠. 왜냐면 이미 짝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짝수 홀수가 다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똑같아. 그죠? 예. 그래서 순서상 12개가 되게 되는 m의 값을 찾아주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5개만 해주면 돼요. 5개만. 아니?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서 이제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B의 값을 이때 좀 보자. 이때 B의 값이 뭐뭐 나와? B의 값이 지금 보면은 D에다가 마이너스 4 넣을게. 그러면 4m 빼기 3이랑 그 다음에 4m 빼기 5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P하고 Q 중에 지금 P하고 Q 중에 P가 빼기 1 한 거니까 P가 Q보다 더 작은 거. 얘가 P가 더 큰 거. 이때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한번 넣어보면 여러분들 B가 4m-1, 4m-3 이게 나와요.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겹쳐.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B의 값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은 B의 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알았어? B의 값이 23 하나밖에 안 나와요. 겹치니까. 알았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12개가 여기서 12개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B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차가 마이너스 4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4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거 해보시면 앞에 1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홀수가 돼버리니까 짝수가 되도록 해주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1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b의 값이 60이라고 59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5개를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만. 근데 뭐 어차피 수능에 우리가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수능이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쌤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관계식들이 나왔을 때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직접 이렇게 항들이 얘네 뭐 첫째 항이 자연수고 정수다. 그럼 공차가 이렇게 나오면 공차를 조건을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일일이 찾아보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나머지 더하면 다 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문자가 여러 개 나와도 직접 이렇게 항들을 등차수 같은 경우 특히나 항을 직접 만들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특징을 찾아라. 그지? 쌤이 그지? 약수배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자연수가 하는 특징이 어차피 그런 거니까. 분수 형태 나온다 했지 내가. 분수 형태 나오면 그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다. 를 하다 보면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걸로도 갈라지는 거잖아. 알았어? 근데 만약에 뭐 크기 관계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부등식으로 해서 어떻게 D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니까 가능한 공차는 얼마다 이런 걸로 푸는 게 등차수열. 그래서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는 거니까. 자, 이제 주관식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기본적으로 등차 중앙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직접 보여줄게요. 이런 애들의 합은 사실상 등차 중앙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5배의 A3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만났을 때 등차수를 합공식을 썼다면 안 돼. 그러지 마. 굳이 그러지 마. 얘가 0인 거야, 지금. 이게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3번이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A3번 0이라는 거에다가 그러면은 공차를 만약에 D라고 하고 이제 일반항 찾아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이 0이기 때문에 AN의 일반항을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등차수열 할 때 고정관념을 깨야 돼. 일반항을 무조건 첫 장부터 출발하는 고정관념을 깨란 말이야. 내가 알게 된 항이 3번이면은 3번 기준으로 그러면 n번장 어떻게 되겠어? 거기다가 0에다가 n-3의 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등차수 일반항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등차수는 그래서 꼭 첫째 항부터 세팅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요거 집어넣고 이제 그게 30이다라고 씩 세우면 돼요. 요 내용 때문에 보자고 한 겁니다. 혹시나 그냥 계산했을까봐 알죠? 봅시다. 21번 같은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이 정도. 예저번에 넓이가 5분의 54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BC하고 ADC의 합이, 그러니까 사각형 ABC인데 왜 쌤이 원을 그렸냐면 다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각의 합이 파이기 때문에 원을 내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BC 곱하기 CD가 20인 건 어디다 쓰는지 좀 봅시다. BC하고 CD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르는 길이들이 이 세 개니까 이걸 ABC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서 좀 볼 건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의 길이가 같으면은 각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알았지?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각자 삼각형에서 첫 번째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식을 먼저 세팅을 해 봅니다. 그러면 2ab분의 이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 똑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서로 같다 라고 식을 두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BC하고 CD의 곱이 20이었는데 BC가 누구예요? A고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a 곱하기 c가 20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AC의 길이가 AC의 곱이 20이라는 것도 식을 하나 추가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치? 식을 연립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시간 관계상 B의 길이가 나옵니다. 알았어? B의 길이가 2루트 6이 나와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이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야? 이거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5분의 3루트 30인가요? 그죠? 5분의 루트 5분의 루트 6이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면, 그지? 사인 법칙을 쓰면은 길이랑 각, 그지? 길이랑 각. 그러니까 B의 길이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마주본 요각 알파라고 치고 요각 베타라고 치면 얘네들, 근데 알파나 베타 어차피 둘이 더하면 파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a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21번 되겠고, 문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에 주어진 이 요것부터 좀 빨리 해결을 좀 할게요. 알았죠? 얘를 하고 나면, 대입을 해서 정리하고 나면은 절대값 x 플러스 a에 절대값 x 플러스 b, 그러니까 지수로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항함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다항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hx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불러봅시다. hx라는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되는데, 얘는 지금 모양이 많이 봤던 거죠. 물론 절대값 x이긴 하지만 1차 하나에다가 완전 제곱 하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만약에 t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 t 플러스 a에 t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많이 보던 어떤 굉장히 자주 나오는 3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 될 텐데, 문제는 뭐야? 정말 중요한 거지. 진짜 겁나 중요한 건데, t는 0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둘 거면.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들의 관계야.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알겠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둘이 같아 버리면 3중근을 갖는 3차 함수일 텐데, 우리는 만약 여기에서 b, 맞죠? 자연수 ab니까 얘가 0, 여기서부터 함수가 지금 필요한 거고,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고, 그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각각의 위치가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여기다, 그러면 0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접하는 곳이 앞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일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부분 0보다 큰 부분,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필요한 거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그려봤는데 어쨌든 최소일 때는 0일 때구만. 그러니까 결국에 최소값은 2의 144 제곱인데, 그게 결국 2의 얘 최소가 뭐가 되는 거야? AB 제곱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2의 AB 제곱이었던 거고,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종합해봐도 어차피 AB 제곱이 144가 되는 관계식 찾으면 끝나는 이야기. 알겠죠? 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식에 보면 f 곱하기 g의 값이 2의 15제곱 이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보면은 결국에는 이거야. 식이 2에, 자, 두 개 더해야 되잖아. 그게 2의 15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최소는 뭐겠어? 절대값 x는 양수니까 이거의 최소는 2의 a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쌤이 그랬잖아.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요놈의 뭘 찾아라? 최소를 찾아라. 그 최소가 2의 15제곱 이상이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값도 역시 합이 15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 순서상의 최소값을 구하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해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